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송재승 교수입니다. 저는 원엠2엠 테크니컬 플래너리의 바이스 체어를 맡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내용은 원엠2엠이라는 글로벌 IoT 표준 단체와 그 단체에서 어떤 식의 표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원엠2엠이 뭐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원엠2M인 경우에 그 사물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및 미들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표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엠2M이라는 것이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언더라인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텐데 그런 언더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이에 놓여 있어서 실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거를 IoT 플랫폼에서 저장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원엠2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원엠2엠 스택 같은 경우는 IP 프로토콜 스택 위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이 사용이 될 텐데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IoT의 공통 기능에 대한 표준을 이 원M2M에서 표준화를 만들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개발자들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통 API를 표준화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방대한 이 원M2M의 표준 스펙을 다 볼 필요가 없고요. 물론 보면 좋겠지만 볼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원M2M에서 제공해주는 표준화된 API를 보고 개발에 활용을 하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준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원M2M이라는 이 표준으로 개발이 된 플랫폼이 그러면 클라우드에만 존재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 원M2M에서 만드는 이 표준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게이트웨이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로부터 클라우드까지 엔드 투 엔드 단에 위치한 IoT의 모든 엔티티에 원M2M 표준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M2M 표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즉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라든지 여러 기기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공유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는데 이 원M2M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간에 위치한 서비스 레이어에서 필요한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 서비스 레이어 즉 원M2M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레이어의 API들만 활용한다라고 하면 손쉽게 IoT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장점을 제공해주는 표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원엠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오가니제이션이라든지 어떻게 그 동안에 뭐 이 원엠팀 표준이 만들어졌다라든지, 그다음에 원엠2엠 포탈 및 다양한 뭐 리소스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엠2엠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십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3GPP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GPP와 마찬가지로 그 글로벌하게 실제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TTA,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엣지, 그다음 미국은 뭐 아티스 TIA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이 글로벌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글로벌하게 IoT 관련된 표준은 이 원M2에서만 만들자라고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2년에
그 전까지 만들고 있었던 모든 로컬 IoT 스탠다드를 다 접고 스톱을 하고 그때부터는 원M2M에 모여서 IoT 표준을 만들고 원M2M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표준들이 다시 역으로 예를 들면 TTA 쪽에 표준으로 제정되는 이런 식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운디드 된 게 2012년 7월 24일 날 파운데이션에 대한 사이닝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2년 9월 달에 니스에서 그 엣지 본부가 있는 니스에서 첫 테크니컬 플래너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TTA, 뭐 아티스 TIA 엣지 이런 쪽은 이제 파트너 타입 1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디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그런 파트너 타입 되겠고요. 그다음 파트너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여러 이제 다른 또 표준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준들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파트너 타입 2로 해가지고 협력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 원M10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파트너 타입 2로는 뭐 글로벌 플랫폼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파트너 타입 1은 뭐 전략적인 어떤 디렉션, 뭐 원M10 표준이 그 동안에 어떤 쪽에 뭐 스마트 홈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뭐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스트래티직한 그런 플래닝 이런 쪽을 제시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파트너 타입 1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멤버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테크니컬 플래너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통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 타입 2에서는 마찬가지로 스트래티직 디렉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M2M 회의에 같이 참가를 하거나 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티어링 커미티라는 이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식의 표준 협력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M2M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 타입 1과 파트너 타입 2가 실제 어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지만 실제로 원M2M의 표준은 원M2M의 멤버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원M2M 멤버들은 결국에 파트너 타입 1의 멤버로서 원M2M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TTA의 멤버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TTA의 멤버이기 때문에 원M2M에 참가를 해서 원M2M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원M2M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한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TTA의 원M2M 멤버십을 가입을 하고 그 멤버십을 통해서 원M2M 회의에 참가를 하고 원M2M 표준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원M2M 표준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소시에이트 멤버, 오브저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멤버로 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한번 원M2M이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소시에이트 멤버라든지 오브저버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원M2M 미팅에 회의에 오브저버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인비테이션을 저희가 원M2M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원M2M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TTA를 통해서 인비테이션을 요청을 해주시면 원M2M 사무국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비테이션 레터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 오브저버로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버먼트에 있는 어떤 오가니제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오브저버로 또는 어소시에이트 멤버로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M2M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원M2M 멤버들과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보시고 지금 원M2M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표준 아이템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TTA의 멤버 그리고 원M2M 멤버로서 원M2M 회의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뭐 일반적으로 원M2M을 뭐 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캐티,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에트리라든지 다양한 조직들
연구소,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보시는 것 같이 유럽,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글로벌한 회사들이 원엠2M의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엠2M도 다른 여타 표준 단체와 마찬가지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엠2M의 최상위 조직에는 스티어링 커미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테크니컬 플래너리 아래에 요구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RDM 그룹, 그 다음에 시스템 디자인과 시큐리티를 관장하고 있는 SDS 그룹, 그 다음에 테스팅 앤 디벨로퍼 에코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TDE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준은 요 RDM, SDS, TDE 이 워킹 그룹에서 개별 표준 스펙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승인과 관리를 테크니컬 플래너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티어링 커미티에서는 여러 가지 뭐 파이낸스라든지 인더스트리 쪽과 관련된 리에이종이라든지 아니면 리갈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테크니컬 플래너리의 부의장으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고요. 테크니컬 플래너리의 의장으로는 엣지 소속의 롤란드, 즉 도이치텔레콤에서 현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SDS라든지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러한 기관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SDS의 바이스 체어로서 캐티에서 현재 포지셔닝을 맺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워킹 그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스테이지 3 단계에 걸쳐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3라는 거는 처음에 스테이지 1에서 요구 사항을 디파인을 합니다. 즉 어떠한 디테일한 어떤 시스템 디자인을 하기 전에 어떠한 시스템적인 요구 사항이 필요한지를 먼저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지 1 원엠2M에서는 RDM이 되겠죠. RDM 그룹에서 요구 사항과 유스 케이스 이런 부분들을 리트리브를 하고요. 그 요구 사항에 기반을 해서 SDS 그룹에서는 실제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시큐리티적인 여러 가지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들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룹이 TDE 그룹입니다. 이 TDE 그룹을 통해서 실제 스테이지 2까지 즉 SDS에서까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로덕트 또는 표준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TD 그룹에서는 디벨로퍼스 에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개발자들과의 어떤 접점들을 넓혀나가고 원엠2M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구사항들, 즉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표준을 하고 싶다. 특히 요구사항들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엠2M의 RDM에 오셔서 요구사항들을 제시를 하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고 그 프로덕트에 있는 디테일한 프로토콜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원엠2M의 SDS 워킹 그룹에 오셔서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이 프로덕트가 다른 원엠2M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플랫폼 그 디바이스 또는 프로덕트와 호환성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TD 워킹 그룹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다른 프로덕트와 한번 호환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엠2M 같은 경우는 표준 플러스 테스팅, 그 다음에 이 테스팅에 대한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풀셋 표준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표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oT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엔터프라이즈, 헬스케어, 퍼블릭 서비스, 인더스트리, 뭐 레지던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IoT 서비스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원엠2M에서는 추출을 했고요. 이 요구 사항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럼 이 요구 사항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표준 스펙과 표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스펙들은 아까 말씀드린
TTA를 비롯한 다양한 레저널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오가나이제이션 쪽으로 분산이 돼서 그쪽에서 표준으로 제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엠2엠 스펙 같은 경우는 ITU-T 쪽과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ITU-T로부터 또 레코멘데이션을 받는 이러한 식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원엠2엠에서는 인터오퍼러빌리티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엣지와 TTA 주관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엠2엠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덕트들 간의 호환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한번 시험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원엠2엠에서는 글로벌 서티피케이션 포럼 즉 GCF와 협력을 맺고 GCF에서 실제 원엠2엠 프로덕트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TTA가 이 GCF로부터 테스팅 랩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TTA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프로덕트에 대한 테스팅을 받고 그게 통과가 되면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엠2엠은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상당히 많은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 존재를 해오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표준이고요. 뭐 여기서 메이저한 이벤트들을 좀 저희가 이제 좀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릴리즈 1, 릴리즈 2, 릴리즈 2A, 릴리즈 3, 그다음 릴리즈 4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원엠2엠 스펙을 개발을 했고요. 그 중간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호환성을 위해서 인터오퍼러빌리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는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앉아서 상호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로 하여금 원엠2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노버티브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인터내셔널 해카톤 이벤트들을 계속적으로 호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더스트리 쪽에서 원엠2엠에 참여하기는 쉽진 않지만 원엠2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원엠2엠 테크니컬 플래너리를 보통 개최를 할 때 추가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많은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같이 저희가 인더스트리 데이를 같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엠2엠 표준 테크니컬 플래너리 회의가 열리면 중간에 수요일 날 인더스트리 지역에 계시는 인더스트리 멤버들을 초대를 해서 원엠2엠에 대한 소개 그다음 원엠2엠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데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벤트들을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엠2엠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 2017년에 런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엠2엠 릴리즈에 대한 부분만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2015년에 릴리즈 1에 대한 레티피케이션이 이루어졌고 릴리즈 2는 2016년, 2018년에 릴리즈 2A, 그다음에 2028년에 릴리즈 3에 대한 레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최근에 2021년에 릴리즈 4에 대한 레티피케이션이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릴리즈 5에 대한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원엠2엠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 IoT 테크놀로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IoT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IoT 서비스 구조가 되겠고 이 모든 구간에 있는 엔티티에 원엠2엠 스택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엠2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플렉시블한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 원엠2엠 즉 IoT 하면 원엠2엠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준들이 또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는 메터라는 뭐 표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는 또 OCF라는 또 표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non 원엠2엠 IoT 디바이스 표준들이 있는데 그런 디바이스들과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non 디바이스 원엠2엠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기술도 원엠2엠에서는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결국에 원엠2M에서는 서비스 레이어를 개발을 했고요. 이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결국에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해놓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IoT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IoT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IoT 디바이스가 IoT 플랫폼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 IoT 디바이스가 스마트 홈에 사용이 되든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이 되든 스마트 시티에 사용이 되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이 되든 간에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능은 공통 기능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엠2M에서는 이러한 공통 기능들을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 기능들이 이 서비스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 기능으로는 레지스트레이션, 디스커버리, 시큐리티, 그룹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브스크립션 앤 노티피케이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 앤 서비스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서비스 익스포저, 로케이션, 서비스 차징, 시멘틱스,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즉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어들만 들어보셔도 아 맞아 당연히 Io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해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 기능들 즉 서비스 레이어에 들어가는 공통 기능들이 릴리즈 1부터 릴리즈 4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릴리즈 5 그 이후 릴리즈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추가적인 공통 기능을 제안을 하시고 그 기능들이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 레이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각 릴리즈별로 디파인 해놓은 표준화된 그러한 피처들을 간략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릴리즈 1에서는 아무래도 초기에 이 원엠2M 표준을 만들다 보니 펀더먼털한 그런 기능들에 대한 표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지스트레이션, 디스커버리, 시큐리티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표준이 릴리즈 1에서 만들어졌고요. 릴리즈 2에서는 이런 릴리즈 1에서 만들어 온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잘 동작을 할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인핸스먼트들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 기본적인 뭐 스마트 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2에서는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제한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하게 뭐 플렉시블 리소스를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 뭐 시멘틱 디스커버리 부분들, 그다음 시큐리티 인핸스먼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릴리즈 2에서 표준화가 됐고요. 릴리즈 3에서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뭐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서비스 레이어 라우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non IoT 디바이스, non 1M2M 디바이스와의 연동들, 즉 OCF 인터워킹, OPC UA 인터워킹, 그 다음에 추가적인 테스팅 관련된 스펙들이 릴리즈 3에서 만들어져서 저희는 이 릴리즈 3 부분을 1M2M 표준에 대한 익스텐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4에서는 저희가 이 단계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과 다양한 표준들을 1M2M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표준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오 큐어리, 그다음에 컨포먼스 테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시멘틱 리저닝, 타임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3GPP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뭐 5G 관련된 기능들과의 어떤 인터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 릴리즈 4에서 표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원엠2M을 사용할 수 있는 예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요 맨 왼쪽에 ADN이 그냥 IoT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컬 네트워크, 즉 예를 들면 뭐 사무실에서 와이파이 같은 걸로 사용을 해서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가 예를 들면 3GPP에 뭐 4G 또는 5G, 앞으로는 뭐 6G가 있겠죠. 이런 쪽에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클라우드, 즉 INCSE로
연결이 되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있겠고요. 여기서 그 가정하고 있는 예제는 이 로컬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센싱을 합니다. 근데 이 로컬 영역은 주로 뭐 인터넷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뭐 트래픽에 어떤 뭐 크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수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게이트웨이에서 이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이동통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트래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많이 하는, 즉 낮에는 낮에 만약에 대규모의 IoT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전송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통화라든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IoT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낮보다는 주로 새벽에, 예를 들면 2시나 뭐 3시, 즉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와이어리스 이동통신을 사용해서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폴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엠템이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게이트웨이에 수집이 됩니다. 모집이 됩니다. 근데 이 게이트웨이에서는 바로 이 이동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로컬 폴리시가 2시에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 데이터들을 전달하라는 그런 로컬 폴리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전송이 돼도 가지고 있고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가 수집이 되죠? 또 게이트웨이에 전달이 됐는데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간이 10시 5분이기 때문에. 또 11시 55분에 또 데이터가 수집이 됐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컬 폴리시에 따라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웨이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2시가 됐네요. 그죠? 새벽 2시.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에서는 1M2M에서 정의해 놓은 로컬 폴리시에 따라서 이 세 개의 수집된 데이터를 인크립션을 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로 만든 데이터를 이 3G, LTE,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클라우드에 있는 1M2M INC 클라우드 서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이게 수집이 돼서 왔구나를 인식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디크립션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M2M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가지 콘제스턴까지도 컨트롤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M2M은 다양한 표준단체와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1M2M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뭐 TTA와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OMA, HGI, 그다음에 브로드밴드 포럼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M2M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HTTP, 코앱, 그다음에 MQTT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도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GPP, W3C, OPC UA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증 관련돼서는 GCF, 그다음에 뭐 GSMA의 IoT, 그다음 IEEE, 즉 다양한 글로벌한 표준 기관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IoT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예제로 하나가 이거는 제가 주도를 해서 했던 뭐 내용인데요. 아마 엣지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유럽에 MEC라는 표준 전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C 표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통신사에서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표준인데요. 이 MEC 쪽에 있는 리더들과 1M2M의 리더십과 공동으로 한 1년간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1M2M 플랫폼 기능을 엣지 MEC의 플랫폼으로 내려서 로컬에서 IoT 서비스를 엣지 컴퓨팅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 협력을 1년간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저희가 작년 6월에 엣지 그 IoT 위크가 엣지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요 화이트 페이퍼를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앞으로 1M2M에서 리리즈 5 아이템으로 요 MEC 그 엣지 컴퓨팅과 IoT에 대한 표준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M2M은 단순히 표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 및 다양한 개발된 프로덕트들이 있어서 글로벌하게 어댑션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엠2엠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한국에 표현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린 서클은 원엠2엠 프로덕트 오퍼링이 되어 있는, 즉 글로벌하게 원엠2엠 서비스가 많이 오퍼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네모는 원엠2엠 트라이얼 디플로이먼트, 즉 원엠2엠이 실제 뭐 커머셜 프로젝트도 있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 트라이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식의 또 사용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이얼들이 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다음 한국, 뭐 일본, 뭐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트라이얼들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같은 경우는 실제 원엠2엠에 대한 커머셜 디플로이먼트가 되어 있는 그러한 또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엠2엠에 대한 스마트 시티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인도에서는 이 원엠2엠을 인도의 국가의 공식 스마트 시티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개발되는 모든 스마트 시티는 원엠2엠 표준에 따라 현재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원엠2엠 릴리즈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피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만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이 부분은 IoT 디바이스 로케이션 트래킹인데요. IoT 디바이스가 있고 일부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이 IoT 디바이스에 대한 로케이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엠2엠에서는 당연히 IoT 디바이스에 대한 로케이션을 수집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로케이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보여주는 예제 같은 경우는 이 3GPP 디바이스가 원엠2엠 디바이스로 활용이 될 경우에 3GPP 코어 네트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로케이션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원엠2엠으로 해당하는 로케이션 변화를 노티피케이션을 해주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원엠2엠 표준에 3GPP와의 연동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릴리즈 4에서 개발된 표준인데요. 모드버스 인터워킹이라는 표준입니다. 이 모드버스가 인더스트리 쪽, 즉 뭐 스마트 그리드, 인더스트리, 그다음 뭐 원전, 뭐 발전소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러한 인더스트리에서 모드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뭐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원엠2엠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엠2엠과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모드버스를 원엠2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터워킹 프록시라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엠2엠에서는 이 인터워킹 프록시에 대한 표준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드버스를 주로 활용하는 뭐 산업 현장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IoT를 접목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원엠2엠과 원엠2엠에서 개발해 놓은 인터워킹 프록시를 사용을 하시면 손쉽게 여러분들 작업 현장에 인더스트리 스마트 팩토리 현장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원엠2엠 표준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릴리즈 4, 5 현재 원엠2엠에서 개발되고 있는 표준이 되겠고요. 이 릴리즈 5에서 상당히 좀 재미난 기능들이 피처들이 여러 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엠2엠에서는 뭐 릴리즈 5에서는 뭐 데이터 프로텍션 관련된 기능들, 그 다음에 3GPP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그러한 표준 기능,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 띵들에 대한 API를 제공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또 최근에 또 대세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특히 이제 시멘틱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어드밴스드 시멘틱 디스커버리를 활용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라이센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기능들에 대한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라이센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의 라이센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인공지능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의 라이센스가 실제 인공지능의 학습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인공지능에서 활용을 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1M2M에서 즉 IoT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IoT 플랫폼에서 이러한 라이센스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에서 학습을 할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데이터들만을 뽑아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1M2M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한 지금 현재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레귤레이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GDPR이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할 때 적용되는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션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IoT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프라이버시한 개인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기관 또는 플랫폼에 얘기를 해서 나 이 데이터 지워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그 데이터를 지워야 되고요.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그 데이터를 어떤 다른 용도로 분석 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디바이스 또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3법이 존재를 하고 그 데이터 3법에서는 유럽의 GDPR과 호환이 되는 비슷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M2M에서는 그러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이런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이런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IoT 플랫폼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표준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표준에서는 유럽의 GDPR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에 마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정보들이 추가로 IoT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는 데이터 레귤레이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1M2M에 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을 여러분들이 리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시스템 인핸스먼트 투 서포트 AI 캐퍼빌리티인데요. 그 인공지능 즉 뭐 LLM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리즘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모일까요?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나 다양한 IoT 도메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IoT 플랫폼에서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LLVM에서 IoT에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또 인핸스먼트하고 또 IoT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수집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또 학습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IoT 플랫폼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개발자 분들께서 좀 더 수월하고 편하게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M2M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개발자들로부터의 요구사항들을 받았고요. 그런 요구사항들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 데이터, 학습 IoT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면 좋을지에 대한 표준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IoT 표준을 만들고 싶다 또는 그러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면 1M2M에 오셔서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표준을 직접 컨트리뷰션하고 만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1M2M IoT 플랫폼에서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뭐
모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인공지능에서 보다 손쉽게 그리고 고품질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메타 IoT라는 또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까 설명드린 인공지능 쪽과 관련된 아이템과 비슷한데요. 현재 메타버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서비스가 있죠. 근데 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도 상당히 또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또는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들을 IoT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품질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준을 원엠2M에서 제공을 하자라는 제안이 됐었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과 관련된 표준을 만들기 위한 현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고 피지컬 월드가 있고 그 중간에 IoT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또는 데이터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게 요 메타 IoT 표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의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표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원엠템이 좋은 표준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엠10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뭐 디벨로퍼 가이드 관련된 뭐 표준 문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퍼블리클리 어베일러블한 링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여기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웨비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인덱스한 원엠2M에 대한 뭐 소개 또는 설명 또는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원엠2M이라는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IoT 표준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최근 또는 유망한 기술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쪽에 인볼브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원엠2M이 아마 좋은 표준화 단체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원엠2M 표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